대기 압력 관련해가지고 기초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기 압력에 관한 기초적인 원리가 있어야 그 장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대기 압력이라 하면 그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은 차량이 여기에 실린더에서 배기가 나오는데 배기 쪽에 압력을 거는 그것을 이제 배기 압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옛날에는 배기 압력 추출 장치라고 했어요. 그 옛날 제가 그런 장치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장치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장치가 왜 효과가 없는가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에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배기 압력 추출 장치라 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피스톤이 올라가면 이제 막고 있으면 압력이 걸리겠죠. 구멍이 좁고 하면 이게 빨리 안 빠지면은 가서 빨리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크랭크가 환전하는데 방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배기압력 추출 장치라고 해서 달리는 차의 바람을 이용해서 이 가스를 빨아내는 그런 장치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근데 그 장치가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장치가 왜 효과가 없느냐면 이게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배기압력이 하는 것이 배기압력이 완전히 낮으면 좋은데 낮으면 그 대신에 해진수가 빠르면 그리고 이제 밖에서 못 받는 정도가 아주 가스량이 많으면 그때는 배기압력이 낮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속도가 느릴 때 굉장히 차가 속도가 느리고 이 가스 나는 속도가 느릴 때 그때는 배기압력을 낮춰주면 오히려 효과가 나요. 그래서 배기압력 추출 장치는 고속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저속에서는 역효과가 나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치를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거기다가 또 옛날 차량은 홈이 훅 나오라 합니까? 그 끝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살짝 붙이고 달리고 붙여서 달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 장치가 효과가 없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 배기압력은 이게 어느 정도 높여야 되는구나. 이게 무조건 추출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제 보통 사행정 기관에서 우리 엔진들은 보통 사행정 기관이죠. 이 사행정 기관에서 이 크랭크가 이제 돌면서 가스가 이제 배기 행정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크랭크 각도가 배기 행정을 폭발을 하고 지금 여기는 폭발하는 행정이죠. 폭발을 하면서 케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피스톤이 딱 올라갔을 때 딱 열리고 딱 닫히고 딱 내려왔을 때 딱 열려가지고 캠이 열려가지고 피스톤이 올라갈 때는 딱 빼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캠 구조상 이게 내물 반듯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돌아야 되니까. 캠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게 크랭크 각도가 폭발 행진 중에 내려오는 와중에 여기가 이제 하수점입니다.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에 그 크랭크 각도가 약 55도 이 정도 됐을 때 배기행진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때 배기행진이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스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가스가 이 피스톤을 밀고 내려올 때 그때 배기행진이 시작돼 보니까 배기밸브가 열려버리니까 이 각도에서 열려버리면 이제 미리 배기밸브가 열릴 거니까 이게 높은 압력이 그때 빠져버린다 이거죠. 그때 빠져버리면은 그때는 배기행진이 안 되는데도 빠져버리니까 폭발행진의 손해겠죠. 55도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각도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45도보다 큰 이 각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스가 빠져보니까 배기행진의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슈퍼 올가다 엔진이라고 해서 이 행진이 없는 엔진력에 이제 연구를 해서 올려놨는데요. 그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폭발 행정 내려온 도중에 가스가 나가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때 배기 압력이 낮으면 가스가 더 잘 빠지겠죠. 그런 폭발 행정에 오히려 훨씬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스를 막아서 어느 정도 압력을 높여야 돼요. 크랭크 이 정도 끝까지 더 내려올 동안에 이때 막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먹고 못 잊는 거죠. 열어버리면 이게 가스가 더 폭발 행진이 손대는 것이죠. 물론 배기행진에서 올라갈 때는 열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배기압력이 낮으면은 좋은데, 낮으면은 폭발 행진 55도 이때 손해를 봐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배기압력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높으면 또 배기행진이 손해겠죠.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적당한 값이 돼야 되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해보니까, 이게 일일이 막고 이것도 계속 할 수 없는 거죠. 배기를.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압력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를 때, 그러니까 현수가 굉장히 빠를 때는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때 배기행진이 이때는 낮아야 돼요. 이제 제가 그동안 연구해 본 결과 해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낮고, 그다음에 회전수가 넣을 때, 그러니까 회전수가 넣을 때 이때는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이때는 낮으면 안 되는 것이요. 이때는 어느 정도 낮아야, 어느 정도 막아야만이 폭발행진에서 손해를 안 본다,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물론 배기행진에서는 손해를 보겠지만은, 그래도 폭발행진의 손해보다는 작다는 거죠. 어느 정도 막고 있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막아야 되고요. 근데 고속회전일 때는 낮은 게 유리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경험상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어떤 장치를 과거에 연구를 했었냐면, 큐브를 이용한 배기압력 조절 장치 말고, 그냥 배기압력 조절 장치라고 해서, 차의 여기 이제 끝으로 가면 차 마무가 하는 그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을 다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 배기압력을 높게 했어요. 어느 정도 높게 하고, 그 대신 차가 달릴 때, 고속으로 달릴 때는, 가는 공기를 이용해서 에어 이젝터 효과를 이용해서 빠내도록 그런 장치를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장치를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도 출원하고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개 만들어가지고 택시회사에 보내주고 했었는데 근데 택시회사에서 다른 장치들은 연료 조절관 장치를 많이 붙여봤는데 실제 광고만 크게 했지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런 걸 알고요. 근데 제가 보내준 이 장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택시회사, 상부가. 그래서 증명서는, 실제로 이 장치는 효과가 있다. 이 장치를 장치에 대한 증명 사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유튜브에 공개하려니까 지금 그 소리 오래 가는지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걸로만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치를 그 당시에 한 14%인가 5%인가 효과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거 같은 이제 아무튼 그래서 사인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없어가 지금 제가 공개를 안 했는 바꾸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 장치를 그 당시에 이걸 제가 사업화를 못한 이유가 이에 차 마무리 플레이 있으면은 터무니에 붙이기 다니는 사람 별로 없을거리고. 근데 또, 우리나라 차들이 보면, 머플리 끝부분. 그게 아주 다양하게 생겼어요. 같은 자동이라도 똑같지를 않아요.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어떤 건 타운행도 있고, 모양이 가지가지예요. 일일이 맞춰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붙이는 방법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에 붙이고 다니려 하면 무겁게 잘 안 붙이고 다니려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못했죠.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또 그전에 제가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한 5, 6년 전에 기름 정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하고 조금 거래를 해봤었는데 일본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좋아요. 딱 12시에 만약에 전화를 하라 했다면 정확히 12시에 전화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코리안 타임이 있어가지고 11시 50분, 12시 50분에 전화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정확해요, 그게. 근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제 거리로 별로 안 좋아한다면은 일본 사람들이 쏘하고 그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점이 달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늦게 바꿔요. 그 뒤로 좀, 그 면에서는 또 절묘한데, 한쪽 면에서는 약간 이중성. 그것은 제가 좀 싫어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성상. 그래서 그 장치를 못 붙이겠다. 그 샤프를 못했죠, 이게. 그 샤프를 못하고 나서 그걸 포기하고 있다가, 예, 이제 계속 한동안 생각하고 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안 해갔죠.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이 장치를 결과해가지고 터부를 이용한 대기장 조절 장치, 이것은 이제 그 연구하게 되죠. 이것은 뭐, 최근에 거의 오래되지 않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연구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터보가 있는 차량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젤 엔진만 됩니다. 디젤 엔진은 대부분 터보가 있으니까 가솔린 엔진은 터보가 없고요. 가솔린 엔진은 뭐 일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없고요. 그러니까 디젤 엔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기압력 관련 기초 원리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 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기압력 관련 원리를 어느 정도 알려서 할 테니까 이제 그 터보를 이용해서 터보 회전을 이용해서 배기압력을 조정하는 장치니까요. 이 터보 원리를 간략히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터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만은 터보라는 것은 수보 차저가 있고 고양 터보 차저가 있습니다. 수보 차저는 보통 없고요. 터보의 특이한 경우만 수보 차저가 있고 대부분 터보 차저. 대부분 이제 트럭하고 선박 뭐 이런 건 다 있죠. 디젤 엔진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보를 설명을 좀 드린다면요. 이 터보가 모양이 이제 대충 그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구조가 이 지금 껍데기는 떼놓은 상태고요. 이것은 공기가 이쪽으로 빨리 나가 이쪽으로 불려서 실린더로 이제 들어가는 쪽이죠. 이쪽은 가스가 이제 통하는 이쪽은 가스가 통하는 것이고요. 그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보면은 여기가 에어척, 여기 이제 이 에어척이죠. 에어척은 흡입 쪽은 충유팬입니다. 충유팬. 그리고 나가는 쪽은 원심팬이고. 그래서 이제 이 충유가 어떤 한 특성이 어떠냐면 이 충유는 입구를 막으면 만약에 공기 입구를 막으면 진공이 현상이 걸려요. 진공이 걸리면 이 터보의 회전을 방해합니다. 이 회전이 잘 안 된다는 거지. 진공이 걸리면 진공을 입구 막았을 때 회전수 감소시 즉 진공이 형성되고 충유팬이라서 이 회전이 잘 안 된다는 것이요. 그게 회전이 안 되면은 회전이 안 되면 이제 이 가스 쪽 나가는 가스 쪽은 충유팬입니다. 충유팬은 회전수 감소시 가스가 있고 회전이 느리면 가량 많은 양이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죠. 조금씩은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빨리 못 나가면은 가스가 이제 빨리 못 나가면은 배기압력이 증가하겠죠. 그 엔진 회전수가 넣을 때 그때는 막아버려야 배기압력이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회전을 방해해버려야. 그 다음에 회전수가 이제 확 증가할 때 터보는 아시겠지만은 터보는 차량의 용량을 차량의 출력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그 출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면 터보가 이제 공기에 대해서 가스가 이렇게 배가스가 나가는 추력을 이용해서 회전을 반시켜가지고 에어를 반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인데요. 회전이 넣을 때는 이제 이렇게 터보를 방해시키면 배기압력이 증가되는 것이고요. 그건 터보 회전이 급증가시, 터보 회전수가 이제 급증가해야 이제 가급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때는 이제 배기압력이 이때는 높아지면 배기압력이 감소되겠죠, 물론. 감소되면 그때 엔진이 고속일 때는 이제 손해입니다. 배기압력 측면에서는. 엔진이 고속일 때는 어느 정도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속일 때는 이게 낮으면 많이 돌아보면 가스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손해죠. 손해인데 그 대신에 가스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이 공기 통과량이 작으면 이제 가스량이 통과 작으면 작으면 배기압력이 이제 낮아지겠죠. 낮아진 대신에
이 가스 양이 줄어들어요. 가스 양이 줄어들면 이것도 해진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게 해진이 늦어지면 결국 결과적으로 이 배가스는 이제 해진이 높을 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하산해서 보면은 이때는 또 백염량이 낮아지게 됐어요. 가스 양이 줄어서 이 해진수 자체적으로만 보면 이 가스량이 많으면 빨리 가스 빠질 텐데 그 대신에 가스가 워낙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워낙 많아져 버리기 때문에 배기압력이 증가해버린다 그런 것이죠. 배기압력이 증가해버리면 고속에서는 손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해진수로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가스량이 줄어가지고 배기압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보가 이제 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장치의 원리를 이제 설명해서 알려면 어떤 분은 제가 여기에 자구적으로 이 지구의 내부는 비어 있다. 궁참 위에 이런 사실이 있다. 이것을 영상을 제작해 올렸더니 젊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 할 생각조차 안 해요. 이 장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장치도 이해하려고 조사를 안 할 거예요, 젊은 친구들. 옛날에는 보면은 제가 어떤 영상을 설명하면 몇몇 사람들은 영상을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또 고의적으로 고사 모임 사람이었어요. 이해를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SNS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SNS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이 지구 내부에 비했다 공정 위에 물은 실제였다. 이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실이었어. 자연 현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아가 연구를 해서 그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려놨더니 정말 악플 비난과 좋은 걸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 보면 이 내용을 들고 생각 이해할 조차도 안 해요. 이 내용들 이해조차도 안 하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해요. 이 제목만 보고. 진짜 SNS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됐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분명히 원리적으로 분명히 설명드리고, 이걸 보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젊은 친구들이. SNS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한 이유 뭐예요. 그래서 이 별도 내용을 설명해서 검증 효과이 뭐니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생각해볼 조차가 안 해요. 생각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 그림만 보고 어떤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친구들이 보면 정말로 왜 그거네. 거기가 개선이 크게 SNS에 크게 개선할 뿐이에요. 그림 나오는 동영상 싸우는 그림이라든지 복싱은 옛날 저도 좀 해왔습니다만 근데 그런 영상들밖에 안 봐요. 그림으로 나오는 영상. 생각을 할 조차도 안 해요. 그거 정말 잘못됐어요. 제가 이 한마디 꼭 이게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려요. 정말 제가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댓글 지었어요. 이렇게 정말 점을 친구들은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영상들을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 원료는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원료를 아마 터보를 이용해서 배기압력을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 이 장치구조를 어떻게 지금까지 원리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장치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을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터보를 이용한 배기압력 조절 장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 위에 부분, 이것은 엔진을 그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엔진이고, 이 배기관이고, 이것이 휴기관이죠. 이 장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크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 장치는 이 부분에다 붙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에어 필터하고
이 터보 입구하고 사이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이 엔진룸 안에다 그러니까 붙이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연구했던 장치는 이 엔진 밖에 그 무퍼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엔진룸 안에,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엔진룸, 이래가 난 사업화를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엔진 안에 붙이는 이것도 사실 상업화 문제가 있어요. 엔진 일일이 뭐 보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아무튼 이 설명, 이 장치는 그래서 이 엔진 안에는 이 부분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터보고요. 이 터보, 이 배기가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터보를 돌리는 것이죠. 터보를 돌리면 이제 공기를 이렇게 터보가 흡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인터쿨러를 거쳐서 이렇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붙이는 장치가 터보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간단한데, 이 부분은 이제 학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문제는 이제 이 목표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흡기관입니다. 이게 초록색 이 부분은 이제 요 위에 관이다. 관을 걸어놓은 것이고, 이게 밴더를 쪼아놓은 것입니다. 밴더를 쪼고. 이 장치, 이것이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나오면은 공기가 크게 통할 것이고, 먹으면 좋게 통하겠죠. 그래서 이 목표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경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건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 실린더가 형성되게. 여기 이제 여기서, 이 가운데, 터보에 의해서 에어를 빨아들이면은 이제 이 부분도 진공이 걸리겠죠. 진공이 걸리면은 여기에 진공이 걸려서 이 장치를 같이 빨아서 이 구경을 좀 늦게, 통과 부분을 늦게 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스프링이고, 이것도 이제 스프링으로 이제 에어가 빨아당기면 좀 스프링으로 눌러져가지고, 이거 장치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이 에어 통과량을 넣었다 나갔다 이렇게 하게 그런 장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건 뭐, 이건 관이고. 이건 이 실린더 케이스죠, 이것이. 전체, 이 부분을 잘라서 뭐,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둥글게 생겼죠. 둥글게 생긴 요 사이로 이제 애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사이로 애가. 아시겠습니다만, 이 애가 통과량이 가운데 부분은 망가도, 반대 부분을 지나가는 양은 얼마인데요. 이 바깥 부분이 훨씬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바깥에 비어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공기가 이제, 터보 에어를 빨아들이면, 이게 이제 전체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넓어지고, 에어를 많이 빨아들이고, 그리고 흡기 피스톤, 이것도 진공이 걸리면, 이거 있는 이유가, 스프링이 옮겨지려면, 이제 옮겨질수록 강도가 세질 것입니다. 이제 세기가 세지. 근데 세기가 세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전히 왔다 갔다 하게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진공을 이제 만들면. 스프링이 이제 세기가 세져도 이게 안 받으면 완전 세기 세지면 이게 흡기 힘드는 것이죠, 흡기가. 그러니까 이 장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스프링은 이제 여기서 볼트 두 개로 이제 볼트 두 개 묶어가지고 이게 조정할 수 있게, 조정할 수 있게 또, 이게 스프링 세기를 조정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죠. 원리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건 특허 준수를 제가, 그대로 특허 준수에 있는 그 도면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번호가 빠진 특허 준수에 있는 도면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치에 실제 부채가 있는 영상은 제가 장치 부착 시운전 영상 그 부분에 중간에 사실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깜빡해져가지고 장치 부착 영상은 장치 부착 시운전 영상만 위에 보여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운전 영상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연화 고운 얼굴 이 밤도 비에 젖어
긴 한숨만 구름처럼 흩어져 이 발길 저 발길에 찬바람은 스치며 뒷골목 인생길에 설피우는 목련화 목련 시와 방조제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주유구 점검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안 오신 분, 안 오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그 유명한 휴양지인가는 아마 모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시와 방조제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주유구 점검을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구에 테이프 감아놓은 상태가 처음 주유 마쳤을 때하고 끝까지 탔을 때하고 상태가 그대로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혹시 중간에 기름을 뭐 빼거나 넣거나 하지 못하게 지금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주유구 흡입, 그 주유구 막아놓는 거 테이프 막고 테이프 감아놓은 거 상태를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다 타고 그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유명한 그 영흥대교입니다. 이 다리만 넘으면은 영흥도가 되겠는데요. 이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는 영흥도가 완전히 섬이었죠. 이 다리 때문에 영흥도가 이제 육지로 연결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다리인데요. 영흥도가 의외로 생각보다 좀 크고 섬이 참 묵지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요. 굉장히 그 휴양지로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영흥도가 여러분 영흥도가 산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영흥도가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많은데요. 공동묘지가 많았던 이유가 산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동묘지가 산이 유명한 곳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데 그 영흥도 산을 등산하다가 영도 산에서 실제로 귀신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아마 이제 좀 이런 게 당당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제가 유튜브에 그 영도의 산귀신 실제로 귀신을 만나가지고 영도에서 그 사연을 제가 유튜브에 글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도의 산귀신 제가 그 제목을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영흥도에서 귀신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왜 그 귀신이 나에게 나타났는가, 이런 여러가지 사연을 적어놨으니까 이런 분께서 재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흥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한 바퀴 돌고 이제 계속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에 B포인트 지지에서 올려가지고 영흥도에 갔다가 대부도를 거쳐서 B포인트 전지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근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횡단도 휴게소, 그러니까 서해대교 횡단도 휴게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주유구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요. 주유구 확인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횡단도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주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유구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체크할 때 한번 이 모습 같은지 모습과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바랍니다. 여기가 횡단도 휴게소입니다.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